지난달 10대 중학생이요, 이 40대 오토바이를 탔던 40대를 납치해서 이 성폭행해서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죠. 장가 기자, 이 검찰이 이 가해자 이 10대 중학생한테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집에 가던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현금까지 뺏어서 달아난 이 중학생.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15년, 단기 7년에 벌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일 오전 2시께 이 집에 가던 40대 여성에게 집으로 태워주겠다면서 이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오토바이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고요. 이 여성의 신체까지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네, 이 선고 공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 일단 A군이 선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정말 황당하다 하더라고요. A군이 직접 요청했다기보다는 A군의 그 변호인이겠죠. 좀 얘기했던 부분 중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평소에 인사를 잘하는 학생이다. 또 선생님이 꾸중을 하면 눈물을 흘린 아이였다라고 그래서 탄원서 같은 게 제출돼 있기 때문에 또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형사 공탁을 할 거니까 선처해달라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든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범행을 이제 인정했으면 결국은 합의가 거의 아주 좋은 양형 요소인데 할 게 없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할 게 없으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꾸중하면 눈물 흘리죠. 또 꾸중하면 눈물 흘리는 게 또 그게 그게 되나요? 인사 잘하는 게 또 뭐가 되나요?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도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변호인이 법정에 참석하기가 많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이거 엄벌이 무조건 필요하다. 합의가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팀장님, 피해자는 한 평생 고통을 안고 갈 텐데 이런 얘기들 소용이 있을까요? 변호사분이 저런 얘기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변호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마 박 변호사님도 법정에 나가면 그런 말 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그런 말 하는데 네. 저 이유가 있어요. 정상 참작이나 장량 감각할 때 저게 요소가 반영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런 학생이 진짜 저러는지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 사건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엄마뻘 피해자를 이게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이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엽기적이고 과학적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중학생이 이런 행동했다는 건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당시에 피의자, 지금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그 범행을 할 때 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리고 자기의 죄송한 말이지만 소변을 먹으라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한테 300만 원을 입금시켜. 안 시키면 딸을 해치겠어. 이렇게 신고하면 해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었다는 겁니다. 네. 이 어린 학생이. 그런다면서 그렇게 됐는데 즉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왜 오토바이를 탔냐면은 택시가 없는데 태워주겠다.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라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탔는데 이 피해자는 정말 황당한 게 또 엽기적인 건 나는 울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성폭행하면서 웃고 있었다. 이 모습이 생생했는데 나중에 범인을 잡은 다음에 그 지금 피고인이 중학생이란 말을 듣고 피해자분이 그만 시신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황당한 행동을 저 중학생이 했던 것이죠. 변호사님, 이제 네. 피해자한테 소변 먹이고 이 성폭행하면서 웃고 변호인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꾸중 들으면 울기도 하고 이런 착한 학생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인사하고 울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의미 없는 얘기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는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중학생이라는 점이 참 문제고요. 아주 엽기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범행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아마 조사 과정에서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드러난 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연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이 케이스 자체는 이 중학생이 과연 이런 행동을 왜 하게 됐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눈물 흘리고 꾸중 듣고 이런 얘기는 사실 여기서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장가 기자, 거기다 이 A군이요, 무슨 강도 범행을 계획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고 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 B 씨를 따라가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형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 10대 학생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제 상상이 안 가는데 혹시나 이런 걸로 선처해 준다면은
제2, 제3, 뭐 제4 계속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범죄들이. 선처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가 상당히 막심하고 피해자조차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소년법상 이 소년의 경우는 정기형을 하지 않나요? 징역 10년, 징역 15년 정기형을 하지 않고 부정기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면 장기 15년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문 거죠. 사실은 검찰이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다고 봤는 것 같고요. 법원에서도 아마 유사한 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